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간과하는 위자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속가 기준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여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의 법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 치료비나 간병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 내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셋째, 정신적 손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사망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보면은 65세 이상의 사망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 65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에는 8천만 원으로 책정해 두었습니다. 근데 소송으로는 일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억 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음주, 뺑소니 등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도 증량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38세 김 씨의 사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고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소송을 통해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위자료만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처럼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가해자의 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더욱 중액될 수 있습니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경우는 차이가 더욱 극명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보면은 1급의 경우에는 200만 원, 14급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남는 경우에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를 보면요. 장애율 45% 이상이면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장애율을 곱하고 그것의 85%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율이 45% 미만일 경우에는 등급별로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근데 소송 기준은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기본 산식이 사망위자료 1억 원을 기준으로 곱하기 그냥 단순 장애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율 30%의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으로 위자료를 보면은 약 200만 원이 되지만 소송 기준으로 보면은 3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는 무려 15배의 차이입니다. 박 씨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박 씨는 교통사고로 25%의 영구장애를 입었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180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사 제시액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보험사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서 피해자의 고통과 손실에 대해 더 공정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낮은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법적 권리나 적정한 보상액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씨는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 추돌을 하면서 다리와 골반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요. 9개월의 치료 후에 23%의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장애 위자료 150만 원을 계산했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소송으로 제기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 제시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요. 첫째,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급 이상의 중상이나 사망,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보험사의 초기 제한을 무조건 수용하지 마세요. 특히 빨리 하면 좋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후유장애 평가 후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셋째, 가해자의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요소로 주장하세요.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장애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의료 자문 결과만 믿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재감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중상이나 후유장애,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